나는 분명히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임대인한테도 얘기하고 관리소한테 얘기하고 부동산 중개 쪽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근데 괜찮을 걸 했잖아요, 당신들이. 근데 지금 뭡니까? 무거운 소식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욘드 스페이스 신촌점, 지금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층에는 댄스 교습소가 인테리어 공사를 막 끝낸 상태입니다. 절응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댄스 모임인데요. 제가 줄여서 J4라고 하겠습니다. J4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물관리소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J4라는 굉장히 유명한 댄스 학원이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조율을 해봐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소장님, 저희는 그 댄스 학원이 위층에 있으면 소음이 100% 저희 층으로 전달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소장님께서 그 J4가 입점하는 것을 제지를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관리소장님께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뭐 계약을 하면 사실 끝이죠. 소장님께서 이제 중간에서 한번 조율을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다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7층 임대인하고 이제 J4하고 이제 계약을 할 것 같다. 그러니 비욘드 스페이스가 J4 측하고 한번 다이렉트로 통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그러면 연락처를 달라.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연락처를 바로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중개하는 그 부동산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고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위층에 댄스 학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영업을 정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층간소음에 대한 공사를 확실하게 한다고 해도 단체로 50명, 100명이 한 번에 점프를 하고 과격한 진동은 절대 예방이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2번을 전화를 드렸어요. 부동산 측에. 그래서 부동산 측에서는 이제 7층 임차인분하고 7층 임대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저한테 피드백을 주기를, 걱정 마라. 7층 임차인이 정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말 완벽하게 시공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 걱정 마라 라고 제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힘들 겁니다. 진동은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부동산 중개인은 그래도 한번 믿어봐라.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고 일단락 지었어요. 2달 정도 흐른 지금 5월 5일인데 J측 대표가 저희 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쪽에 골자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진동과 소음을 100% 예방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7층에서 6층에게 그럼 소정의 보상금을 좀 주는 건 어떠냐 라고 저한테 협상을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보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정작 6층에서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돈과 관계없이 이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비용을 보상받는다 한들 이 공간에 머물 수가 없다. 저희는 받을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7층 J측에서는 우리는 100% 소음을 내지 않겠다 라는 말은 한 적은 없다. 노력은 하겠다고 했지만 진동과 소음을 100% 예방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님을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3자 대면을 시작을 했어요. 밑에서 소음 나면 항의를 하니까 소음에 문제가 없겠느냐, 철저히 해야 된다니까 2중 3중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금호판까지 돼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소음이 잡히어서 하는 줄 알지 우리는. 관리소장님께서도 공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길래 난 그걸 믿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라는 입장이고, 7층 제2사 측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음 공사를 한다고 했지 이거를 100% 해결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저희 층 임대인께 일단 말씀을 들었고 관리소장님께서 7층 임대인분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럼 6층에서 소송을 걸겠네,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있을 일을 예측하는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층 임대인분께서는 소송을 진행을 하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7층 측에서는 그럼 우리는 영업을 예정대로 시작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구두로 하는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공사를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말은 지금 와서 얼마든지 나는 100% 공사를 완료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라고 말이 바뀝니다. 모든 공유 오피스든 모든 사업이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서약서를 받으십시오. 문서로 된 공증을 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100% 책임을 지겠다. 문서를 남겨야 됩니다. 지금 5월 5일 이 시점에서는 신촌점의 매출이 예전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저희 보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시간이 지금 4시 반인데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진짜로 잠이 안 오고 제2 측도 그러지 마십시오. 네, 솔직히 제2사분들 지금 홍대 쪽에서 이미 큰 연습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건물 전체가 다 울린대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돈으로 좀 때우면 되겠지. 근데 저희는 그런 보상으로 이 사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이 공유 오피스에 머무는 사람이면 제가 혼자 참으면 되죠. 근데 저희는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 오피스니까. 고객들도 보상받아봤자 뭐합니까? 돈 받아봤자 이용을 못하는데 공간을. 법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응을 하는 기간 동안 7층에선 계속 소음이 내려올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저희 고객들 그리고 앞으로 방문할 고객들 이런 분들에게 소음이 있습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나가는 고객분들한테도 제가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2사 측에 제가 좀 잘 풀어보려고 먼저 제가 제안을 해봤어요. 지금 스피커의 볼륨, 우퍼의 볼륨을 낮출 순 없냐. 6층까지 방해가 안 될 정도로 낮출 순 없냐라고 했더니 볼륨을 줄이는 건 정말 죽어도 양보를 못 하겠답니다. 춤을 추는데 흥이 나지 않고 클래스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답니다. 어떡하라고. 둘 중에 하나가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임대인한테도 얘기하고 관리소한테 얘기하고 부동산 중개쪽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근데 괜찮을 걸 했잖아요, 당신들이. 근데 지금 뭡니까? 이제 와서 말 바꾸고 일단 법적 조치를 취할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싸우겠습니다. 비욘드 스페이스 김인수였습니다.